네, 어서 오세요. 장연구소의 장일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앵커님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보냈는데 날씨 탓인지 왠지 좀 피로도가 더 쌓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날씨와는 조금 다르게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뉴욕 증시 주말 동안에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장유진 캐스터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살짝 다시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제 중동 정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한동안 좀 정쟁이 억제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소식이 나왔죠.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을 치면서 지난주 금융시장 엇갈리는 흐름도 보여줬다가 금요일에는 또 토요일 새벽에 마감을 했죠.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허리케인 아이다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좀 더 자세한 소식 장희진 캐스터가 전해드릴까요? 네,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대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S&P 500 지수가 처음으로 4,500포인트 선을 넘어서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어서 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맵을 한번 살펴보죠. 네, 맵을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면적이 큰 시총 상위 종목들도 초록불을 잘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섹터별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주간 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싱그러운 초록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유가 때문에 이제 에너지주가 굉장히 이제 푸른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에서는 11개의 섹터가 모두 초록불을 켜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둘기적인 통화정책 발언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증시가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기에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섹터는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또한 뒤이어서는 기초 소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금융과 테크까지 모두 골고루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유틸리티와 헬스케어의 움직임이 가장 적었지만 그래도 초록불을 켜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녹색불을 좀 켜줬는데 그중에서 또 이제 주간 차트도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주간 차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간으로 살펴보시면 많은 섹터들이 지난주에 어떤 하락폭을 다 회복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에너지 섹터가 주간으로도 가장 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초순환재 그리고 소비순환재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난주에 백신 FDA의 정식 승인을 받고 나서 아무래도 자동차주나 여행 관련 리오프닝주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점을 생각하시면 이런 흐름이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테크도 모두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하지만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는 주간의 낙폭을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또 주간 흐름까지 좀 잘 짚어주셨는데요. 우선은 또 국제유가 소식 이번 주에 굉장히 또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폭등하는 흐름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우선 유가 관련한 에너지주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시 맵으로 돌아와서 에너지 섹터의 종목별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주말 사이에 유가가 2%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에너지 섹터의 주가 탄력이 가장 컸습니다. 그중에도 옥시덴탈이 거의 7% 넘는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옥시덴탈 확인해 보시면 6.92% 오름세 속에서 정규장에서 2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대장주들의 성적표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엑슨모빌입니다. 엑슨모빌은 2% 가까운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에서 55달러 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쉐브론을 함께 살펴보시면 역시 1%대 강세 속에서 98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노코필립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3% 가까운 오름세를 가져갔는데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는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는 5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에너지주 오랜만에 정말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에너지와 관련한 게 있다면 우리 에너지 하면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유가 하면 또 아무래도 자동차가 또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우리 자동차주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을까요? 네, 자동차주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가져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테슬라는 1%대의 강세를 가져갔지만 주말 사이에 조금 아쉬운 소식이 전해져 있어서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우선 주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정규장에서는 1%대의 강세 속에서 71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 테슬라의 모델 3 오토파일럿 모드를 주행하고 있던 도중에 순찰차를 들이받았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져 있습니다. 정차 중인 순찰차여서 또 심지어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사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 모드에 대해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 장연구소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여서요. 강세를 가져갔지만 앞으로의 추이를 조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관련주 중에 특히 테슬라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테슬라 외에도 우리 또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좋은 흐름을 가져간 종목들이 꽤 눈에 띄는데 이어서 함께 짚어주시죠. 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도 2%대, 3%대의 탄력을 보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어떤 주가에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우리 기업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또 제너럴 모터스의 그 리콜 사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LG화학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80만 원 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주말 사이에 제너럴 모터스의 메리바라 CEO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리콜 사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LG에 대한 신뢰를 표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LG는 굉장히 가치 있는 파트너고 그 양사가 협력한 얼티엄 플랫폼에 대한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너럴 모터스의 소식 그리고 LG화학까지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을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글로벌 인사이트 통해서 또 다양한 기술주들, 또 애널리스트들이 탑 종목으로 선정한 종목들 중에 기술주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 이어서 또 기술주도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대체로 대형 기술주들은 모두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그중에 아마존과 넷플릭스를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입니다. 주가가 1%대 탄력받으면서 3,34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장중에는 조금 더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가 장 후반에 그 상승폭이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현금과 신용카드 없어도 무이자 할부가 가능케 하는 기능을 내놓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미국의 후불 결제 플랫폼인 어펌 이라는 회사와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게 현재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BNPL, Buy Now Pay Later죠. 이 방식을 도입한다라고 밝혀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조금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국내 소식 함께 살펴보시면 11번가에서 내일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오픈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대형 기술주를 보려고 했는데 아마존이 워낙에 또 이제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 장윤진 캐스터가 먼저 소비순환주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대형 기술주 중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게 아무래도 우리 애널리스트가 추천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금요일장에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갔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29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으니까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아마존 짚어주셨잖아요. 우리 다시 소비순환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소비순환주 중에서 또 우리 또 넷플릭스도 함께 그쪽에 있죠? 네, 소비순환주 네. 옆에서 이제 넷플릭스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넷플릭스 저희가 8월 그리고 7월까지 해서 넷플릭스에서 게임 서비스에 나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은 모바일 게임을 내놨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기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폴란드에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한 폴란드에서의 성적표가 어떻게 될지가 넷플릭스의 앞으로의 추이를 결정짓게 될 텐데요. 넷플릭스는 1%대 강세 속에 55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넷플릭스 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해당하는 종목이죠. 네, 넷플릭스의 흐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우리 넷플릭스도 보고 디즈니도 살펴봤었고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을 켰던 종목들이 또 오늘은 좀 싱그러운 초록색을 켜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또 반도체주를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앞서서 애널리스트가 성정한 탑5 종목 중에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었죠. 엔비디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2% 넘는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조금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에 힘을 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엔비디아는 그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에서의 조사 결과가 몇 주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조사 결과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어서 이 점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22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엔비디아까지 살펴보셨고요. 우리 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 또 하나 더 추천을 했던 애널리스트의 종목 중에 하나는 AMAT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스인데요.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스는 제가 앞서서 짚어드린 만큼 우리 또 비슷한 AMD라는 종목이 있죠. AMD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스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AMD는 골드만삭스가 AMD 경영진과의 대담을 하고 나서 강력 매수 권고 종목이라는 이 투자 의견을 유지하겠다라고 소식이 좀 밝혀져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AMD의 CPU와 GPU의 슈퍼컴퓨터 채택률이 증가를 했고 또한 자일링스를 인수함으로써 포트폴리오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AMD는 정규장에서 3%대의 탄력을 받으면서 11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화이자 그리고 또 백신 또 새롭게 또 출시한 백신들 소식이 가장 많이 전해진 게 아니었을까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 관련주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주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랐고 또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하향 조정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매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헬스케어주는 어떤 흐름 보여줬을까요? 네,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세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헬스케어 섹터가 11개 중에 10등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신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화이자는 정규장에서 1%대의 약세를 가져갔습니다. 4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규장 거래를 마치고 나서 온두라스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합의 소식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이 소식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모더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더나는 좀 더 많이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4% 넘는 약세를 가져가면서 38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한 모더나는 또 일본에서 온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에 유통된 모더나의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주말에 나오면서 조금 시선이 모아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서 조사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30분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뭐 일본에서 그 주사 바늘을 찔러 넣으면서 고무막에 이물질이 들어간 걸로 밝혀졌다라는 소식이 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 모더나에게는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모더나 주가까지 확인하는데 기왕이면 존슨앤존슨도 확인해 볼까요? 네, 함께 소폭의 약세를 가져간 존슨앤존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17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는 더 약세였지만 그래도 장 후반에 조금의 낙폭을 회복해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